안녕하세요. 이건석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이토록 매혹적인 아랍이라니 작가 손원호의입니다. 이집트 카이로에는 시샤 한기가 흐른다. 시샤는 물담배로 종류가 다양하며 작가의 향수를 느낀다. 시와 오아시스에서는 음주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대추야자수를 몰래 만들어 먹었다. 고대 이집트 왕국에서는 맥주는 노동자들이, 와인은 엘리트 계층이 먹었다. 2002년 하이네켄사에 다시 인수된 아라흐르 맥주 회사가 있으며 음주가 금지된 이집트에서 사카라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술이 유통되고 있다. 사카라는 65m 계단식 피라미드를 모티브로 만든 맥주 이름이다. 이집트 전역에 100여 개의 피라미드가 있다. 이는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만들어졌으며 그 엄청난 돌들은 썰매로 이동하였다. 590만 톤이 되는 쿠퍼 피라미드는 5천년 동안 불과 1.525cm밖에 가라앉지 않았다. 고대 이집트의 기하학, 천문학, 그리고 고도로 발달했던 건축술의 최고의 종합 예술품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다.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학문과 예술의 부활을 염원하며 오랜 기간 계획된 프로젝트였다. 2002년에 개관했고 세계 각국 언어가 새겨진 직사각형 하강암 석판들이 6,000개나 모은 벽은 모자이크의 의미가 돋보인다. 전 세계 모든 문자로 창조해온 지식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다라는 당찬 메시지를 전하는 듯 했다. 책은 총 800만 권 소장할 수 있는 규모로 현재 확보된 서적만 50만 권이 넘는다고 한다. 포톨레마이오스의 별칭 소테르 왕은 책을 무척 사랑하고 지적 욕구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 왕실은 거대한 도서관에 소정할 서적을 모으기 위해 방문한 여행객에게 소지한 책을 압수하기도 했다. 제2대왕 필라델포스는 상선이 항구에 정박하면 하물 중에 필사본이 있는지 확인하고 원본은 도서관에 소정하고 복사본은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차세대 때 양피지 두루마리 서적이 무려 70만 권이나 소장되었다. 그러나 로마의 이집트 지배와 7세기 이슬람 세력이 이집트에 들어오면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자취를 감추었다. 카이로의 성스러운 바쿠스 교회라고 입구의 벽면 대리석에 붙어 있다. 천장의 목조물은 노아의 방주를 번떴고 교회 내부의 12개의 하강암은 예수의 12제자를 의미한다. 그중 유독 다른 재질은 예수를 배반한 유다를 뜻한다. 제단 왼쪽 지하에 신성한 가족이 살았던 지하 동굴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다. 예수가 석 달간 머문 장소이다. 이집트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고 641년 아랍인들이 이슬람의 깃발을 내걸고 이집트를 정복했다. kopto교인들은 아랍인을 환영하였으나 이슬람 군대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되 인두세를 내야 했다. 혹독한 징세로 이슬람으로 개종하였고 살아남은 kopto교인들은 과중한 세금, 정치적 소외, 입대 배제 등 철저한 차별을 견뎌내야 했다. 1805년 기독교인들에 대한 차별이 완화되었고 하지만 정부의 비위를 건드리면 박해를 받았다. 이집트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독교인들의 처절한 전략으로 동조하는 제스처를 보여주었다. 이들을 보면 광야의 야생화가 떠오른다. 이집트 호텔에 한글 기념비가 있는 까닭은 이스마일 피샤는 1863년 이집트 총독 케티브가 되었다. 이는 친서구 정책을 취했으며 수에즈 운하를 개통하면서
주변의 오락과 편의시설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다. 그가 퇴위한 후 4년이 지난 1883년 신혼여행으로 이집트를 찾은 영국인 부부 브래드릭과 제시는 이스마일 파샤의 오두막이 마음에 들어 2층짜리 저택으로 확장하고 이집트 제1왕조의 창시자 메너스의 이름을 따서 메나 하우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그러나 2년 후 베르데릭이 갑자기 사망으로 1885년 영국인 부부 휴와 에슬 로크킹에게 맨하우스를 팔고 그들은 자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호텔을 완성시켰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43년 11월 미국, 영국, 중국 세 강대국 정상은 모임 장소가 카이로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이로 회담의 본부가 바로 맨하우스 호텔이었다. 그리고 위스턴 처칠 영국 총리가 묵은 방에 처칠 스위트라는 문패를 붙여놓고 일반인에게 제공하고 있다. 마침내 1943년 12월 1일 한국 독립조항이 가이로 선언에 포함되어 발표되었다. 가이로 선언이 한국에 자주 독립을 이루어 주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역사적 의의를 잊지 말자. 예멘 걸크러쉬 시바 여행을 꿈꾸며 3000년 전에는 예멘의 남성들 위해 군림했던 여인이 존재했었으나 현재 예멘에 사는 시바 여왕의 후손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 남성 중심의 관습이 이슬람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해한다. 7세기 이슬람 이전에 남성 중심 사회를 형성해 왔다. 전쟁으로 인한 남성이 귀해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에 여성은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되었다. 전쟁의 패배나 가정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면 여성들은 다른 부족의 전리품이 되거나 노예로 팔려갔다. 이는 가문의 수치로 여자아이를 생매장하는 간섭까지 생겨났다. 예멘 남성들은 배우자를 비롯한 성인 여성을 외간 남자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으려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니캅을 입어야 한다. 차를 타면 조수석에 타는 것도 안 되며 동등한 위치에서 걷는 모습을 보면 가문의 수치로 생각한다. 남부보다 북부가 더 여성을 속박하는 보수적인 문화가 드러나며 이슬람 때문이 아니라 풍습에 동화된 것이다. 예멘 사회 스스로 이런 문화적 프레임을 깨려 하지 않는 한 인권단체가 원하는 성과는 어려울 것이다. 2004년 그 해에 독재정부에 대항하는 반정부 운동이 시아파를 주축으로 시작되었다. 8년 동안 내전 후 2012년 18년간 집권한 독재자 살레 대통령이 축출되었다. 당시 부통령이었던 수니파 압두라보 만수르 하디가 임시 대통령을 2년간 맡게 되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도 집권이 유지했고 2014년 반정부 운동의 주축이었던 시아파 후티 반군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로 인해 예멘은 내전을 계속되고 있다. 학원 시절 같은 언어를 배웠지만 완전히 상반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두 분류 선교사와 테러리스트가 공존했던 곳이다. 여행 금지로 지정한 지 벌써 10년이 되어간다. 엄청나게 뜨겁고 믿을 수 없는 관대한 사람들. 한국인과 비교했을 때 아랍인들은 주관적인 성향이 더 짙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를 맺을 때조차 이성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아랍인의 특성은 강한 감수성이며 이러한 감수성이 빠르게 분노로 이어진다. 민감한 기제를 타고 나서 사소한 도발을 한 경우 그들은 쉽게 적대감을 드러낸다.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감정의 폭발을 억제하지 못하기도 한다. 한번 화가 나면 식을 줄 모른다. 감정적인 아랍인들은 뜨거운 가슴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감동도 잘 받고 화끈한 면도 있다. 4,000년간 아랍인이 사랑한 동물 이야기. 동물학자 트레비 윌슨의 책
낙타에 따르면 약 4,000년 전 아라비아 반도 남부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낙타는 구약 성경에 56번이나 언급되었고 사막에 최적화된 낙타라는 피조물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경탄이 나온다. 낙타는 물 없이도 오랫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온몸의 혈류와 몸속 조직 구석구석에 물을 넉넉히 채워 놓기 때문이다. 낙타는 물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200리터의 물도 거뜬하게 마실 수 있다. 이외에도 낙타는 농축된 극소량의 소변과 마른 대변을 보면 대기온도가 올라가면 자신의 체온을 최대 41도까지 자체적으로 높여서 땀의 배출을 막고 불필요한 수분 손실을 막는다. 눈 주변의 넓적한 뼈와 두꺼운 눈썹은 햇볕을 가려주고 모래바람에도 눈꺼풀을 내리지만 앞을 보면서 전진 가능하다. 코에도 근육이 있어 자유자재로 닫을 수 있다. 등에 있는 혹은 지방을 축적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양분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오래 먹지 못한 낙타는 혹이 작아져 있다. 로마는 기원전 312년부터 기원 후 180년까지 각 정점지에 도로를 건설하며 마차나 수레가 원활히 다닐 수 있게 했다. 말 그대로 당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로마 제국의 몰락 후 다시 낙타가 등장하여 마차나 수레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 또한 낙타는 전쟁에도 사용되어 있는데 기동력은 말보다 떨어지지만 힘과 적재량 그리고 인내심만큼은 비교가 불가하다. 운송 수단의 변혁으로 아랍에서 낙타는 이제 상업적으로 군사적으로나 큰 매력이 없는 동물이 되었다. 나의 살던 고향은 푸르른 예멘. 후티 반군에 의한 이산이 가족을 떠나 한국에서 일하면서 임금 착취를 당하는 마음이 아팠다. 내전은 수니파 종교국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아파 종교국인 이란이 두 강대국이 끼어들었다. 2015년 3월에 시작된 내전은 지금도 이어지는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그들의 인생 표본 무함마드. 아랍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깨우치게 해준 무함마드를 정말 빛과 같은 존재로 생각한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본처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이다. 이 두 아내는 배다른 아들로 인해 두 민족이 갈라진다. 아내 사라가 낳은 아들은 이삭은 유대민족을,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서자는 이스마엘은 아랍 민족을 이루게 된다. 아랍 부족 쿠라이시 부족에서 태어난 무함마드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집에서 목동이를 하다가 12살 때부터 삼촌을 따라 팔레스타인 시리아 등지로 대상교육을 떠났다. 25세 상업활동으로 성공한 가디자를 만나 둘은 혼인하였고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여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자 동굴을 찾아가 사색과 맹상에 잠겼다. 15년간의 맹상 후 천사 지브릴이 히라 동굴에 무함마드를 찾아온다. 그리고 2년여의 고민과 망설임의 끝에 알라의 자신임을 확신하게 된다. 첫 이슬람 신도는 아내 가디자를 비롯한 가족 구성원이었으며 알라 외에 신은 없다는 말로 전도하였으며 다신을 파괴하려는 무함마드의 사상을 좋게 볼 수 없었다. 거래와 압박과 삼촌 아내의 죽음으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압박 속에서도 포교활동을 쉬지 않았다. 무함마드가 신의 특별한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신비한 스토리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야스립의 아랍인들은 무함마드가 분쟁을 해결해 줄 것을 확신하고 초청하였고 그는 유대인과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올렸으나 유대인의 지지를 받지 못하자 624년에 이슬람 예배 방향을 예루살렘에서 메카로 바꾼다.
무하마드는 이슬람 공동체의 건설을 야스립에서 이루었다. 이에 도시 이름을 예언자의 도시로 메디나로 바꾸고 힘을 키운 다음 이슬람이란 종교의 이름을 내걸고 주변 부족들과의 전쟁을 감행한다. 629년 12월 11일 그는 멕카로 진입하여 구라시아 부족을 항복하게 하고 이슬람으로의 기일을 약속한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631년 아라비아 반도의 이슬람 세계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는다. 하지만 후계자의 종파의 혈통에 따른 시아파와 선출로 수니파 간의 갈등은 여전하다. 아랍을 사랑했던 영국 신사 로렌스, 선지자 무하마드의 혈통인 하심가는 명문 중 명문으로 통했는데 후세인은 하심 가문의 최고 실력자로서 영국은 오스만 제국을 무너뜨리면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중동 지역을 하나의 아랍 국가로 돕겠다는 말을 믿고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까지 이어지는 2년여 긴 사막 여정을 견뎌냈다. 그러나 영국의 배신, 약속했던 땅은 영국이 점령하는 이율배반적 행위였다. 현재 요르단만이 아랍 국가 중에 유일하게 선지자 무하마드의 혈통이 다스리는 국가로 남아있다. 100여 년 전 영국 땅을 밟은 사우디 소년. 사우디 역사상 가장 기억이 남는 국왕은 누구인가? 1대 국왕 압둘 아지즈와 3대 국왕 피아살 국왕이지. 압둘 아지즈는 사우디 건국의 아버지라면 피아살 국왕은 사우디 현대화의 아버지라 할 수 있다. 1932년 사우디를 건설한 압둘 아지즈는 제2차 세계대전 후 건강이 악화되어서 장남은 1919년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하여 둘째 사우드에게 승계 준비를 하였다. 하지만 사우드는 낭비벽으로 1964년 폐위되고 피아살이 왕이 되어 1974년 월석구로 정책을 잘 펼쳐서 국가 인프라 사업을 더욱 확대하였고 사우디 여성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왕궁에서 조카에게 암살당해 69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1938년 3월 미국 가속사가 한참 탐사 활동 중 유전이 발견되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인 아람코의 전선이다. 미국과의 1930년대 이 석유로 맺어진 인연으로 시작되었다. 사우디의 변화의 물결은 정부에서 2017년 여성의 운전을 허용한다는 측면과 2018년에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언론에서 이제 사우디 여성은 목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가리는 아비아를 입지 않아도 된다고 니캅을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라크 땅 폭탄 테러의 수막 1535년 오스만 제국을 현재 이라크가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다. 오스만 제국은 페르시아 현재 이란의 시아 사상이 오스만 제국에 침범 못하게 이라크 지역을 수니파의 완충지대로 활용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어 이스탄불 중심으로 터키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영국은 석유의 욕심이 나서 모술, 바그다드, 바스라 세 지역을 뒤섞인 이라크라는 나라를 탄생시켰다. 하나가 되기는커녕 인위적으로 조성된 이라크는 하나의 정치 체제 안에서 더 큰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상호 견제의 긴장감을 한순간도 늦추지 않는다. 영국은 수니파인 피아살 1세는 시아파와 쿠르드를 쉽게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지 못했다. 1976년 사담 후세인이 이라크 정권을 잡았다. 수니파 중심의 강하고 무서운 지도자로 공포 정치하에서 시아파와 쿠르드인들을 숨죽여 지냈다. 2003년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지자 시아파가 미국의 지원으로 정권을 잡았다. 이에 수니파는 알카이다, IS 등 수니파 테러 세력과 규합해 정부에 대항했다. 사담 후세인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이란과 전쟁을 감행, 8년간의 전쟁에 1988년 7월 18일 유엔이 주선한 휴전안을 받아들였다. 종전 후 이라크는 경제 상황이 참담하였으며 후세인은 쿠웨이트의 하찮은 액수의 지원에 화가 나서 쿠웨이트에게 석유 채굴권과 100억 달러 요구에 거절하자 1990년 8월 1일 새벽 2시에 쿠웨이트를 침공했다. 하지만 미국은 사우디와 협력해 사담의 야욕을 잠재우기를 결정한다. 전쟁에 패배한 후세인은 계속 건재했으며 하지만 미국 주도하에 경제, 외교, 군사 제재를 가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건물에 항공기가 충돌했다. 이는 이슬람 원리주의 무장 알카이다 축출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결정했다. 그런데 부시는 이라크를 연관지어 악의 축으로 언급하며 개전 20일 만에 미국과 연합군은 바그다드를 점령했고 후세인 정권은 무너졌다. 2003년 농가에서 체포된 후세인은 2006년 12월 30일 사형 선고를 받고 교수대에서 생을 마감했다. 사담 후세인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판단은 산을 바라볼 때 각자가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산의 모습은 다르게 보인다. 누구도 그 산의 전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다. 역사도 그러하다고 말한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연합, 커피향을 타고 시간을 거스르다. 두바이에도 스타벅스, 카페네로, 코스타 등 유명한 커피 프랜차이즈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나 그곳에서 아랍 정통복을 입은 사람들은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신선한 원두를 엄선하여 직접 갈아 만든 에스프레소, 이것 하나의 승부를 건 커피숍에는 현지인들이 붐빈다. 커피 시장은 유별한데 6세기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악숨 왕국이 존재했다. 그곳은 커피의 원종이 자라던 시원지였는데 식민 통치 기간 중 커피가 자연스럽게 홍해를 건너 예멘으로 전파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예멘에서 최고급 커피를 생산하는 산지로 떠올랐다. 이후 아라비아 반도 전역에 커피가 전파되었다. 커피의 어원인 아랍어인 까흐와인 것을 생각하면 커피의 근원지가 어디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다. 아랍인들은 커피의 영향을 알게 되었고 특히 이슬람 신비주의 수피의 수도승들은 이를 음료 이상으로 환영했다. 그들의 고행의 가장 큰 장애물은 잠과 식욕이었다. 그래서 커피는 영적 매개체가 되었다. 커피가 확산되자 음용 자재를 금지하려는 세력들이 생겨나면서 석탄 섭취를 금하는 코란의 내용과 상치한다고 봐 메카의 총독 카이르베이는 대표적인 커피 탄압자였다. 이러한 탄압이 17세기 오스만 제국의 13대 술탄 아흐마드 1세에 이르러서 끊어지게 된다. 그 이후 살롱 문화가 발달하고 커피하우스가 606곳이 넘었다고 한다. 아랍커피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커피를 볶아 가루를 낸 다음 커피를 카디멈, 사프란 같은 향신료 그리고 물과 함께 주전자에 부어 끓인다. 10년 전만 해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선조들은 작은 어촌 마을이나 사막, 오아시스 주변에 모여 부족 단위로 살았다. 대투야주 농사, 진주잡이, 소규모 어업 외에는 산업이 없었다. 그러던 1950년 아부다비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 1971년 아부다비, 두바이 등 7토국이 모여 국가를 설립했고 이후 50년 만에 석유 부국으로 변모했다. 2017년 구시가지와 신시가지 경계선에 세로 150m, 가로 105m의 두바이 프렘이라는 대형 액자가 있다. 전망대에서 북쪽을 보면 두바이의 모습을 간직한 구시가지가 보이고 남쪽을 보면 초현대식 건물이 절묘하게 서 있다. 두바이 통치자 세이크 무함마드는 이런 과거의 유산과 전통이야말로
아랍에미리트의 정체성을 완성시켜주며 두바이 미래비전의 밑거름이 되는 정신적 유산이라 믿고 있다. 아라비는 알라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운명론자에 가깝다. 조심해봤자 운명은 피할 수 없다라는 아랍 속담이 말해준다.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한다. 크로노스는 물리적으로 흘러가는 객관적인 시간을 말하고 카이로스는 특정한 의미로 부여된 주관적 시간을 말한다. 18세기, 19세기에도 유럽에서 진주 수요가 증가하여 아라비아반의 진주 산업은 계속 성장했다. 제1차 세계대전 80%가 진주 산업에 종사했고 20세기 초 일본의 가난한 우동집 집안에서 태어난 미키모토 고키치라는 청년이 진주를 인공양식해 대량 생산에 성공했고 급속도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기 침체로 진주 시장도 타격을 입었고 진주잡이로 생계를 유지하던 아부다비 부족들은 최대 위기를 맞았지만 대유전의 발견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세이크 지하다가 통치했던 33년간 아랍에미레이트는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급격한 발전을 이루겠다. GDP는 10배에 성장했다. 그러나 그의 후손 아랍에미리트인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성과보다는 그가 물려준 정신적 재산을 더 소중히 여긴다. 생전의 지하드는 종종 방송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 역사와 유산의 중요성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압둘 마지드 알마주르키의 지하드의 가르침으로부터 우리의 과거와 조상은 잊지 말아야 한다.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에 의존하며 삶을 유지해 왔는지 기억해야 한다. 사람은 과거를 더 많이 알수록 그들의 유산을 잘 발견할 수 있으며 조국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그제야 비로소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한 철저한 준비를 행할 수 있다. 좋은 일이 싹 트기까지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다름 아닌 사막이었다. 새로운 세대는 이전 세대가 얼마나 험난한 삶을 살았는지 알아야 한다. 그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할아버지, 아버지가 시작했던 행군에서 계속 전진하기 위해 필요한 인내와 완고한 투지가 생긴다. 우리가 좋은 땅에서 살아가는 현재는 험난했던 과거의 고난에 대한 승리의 결과다. 감사합니다.